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정읍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유독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가 하천으로 유출됐습니다.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했고 인근 논밭도 오염됐습니다. 첫 소식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음 밑에 물고기 사체가 가득합니다. 정확하게 세기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 인근에 있는 지정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유독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물고기들이 폐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부터 악취가 진동을 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어요. 이 냇가에 왔더니 물고기들이 다 지금 죽어 있어요. 이 청정마을에 무슨 웬 날벼락입니까? 유출된 액체는 도랑을 타고 인근 논밭과 3km 밖 하천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유독물질로 추정되는 액체가 샌 탱크입니다. 이처럼 아랫부분이 깨지면서 현재는 이 안에 있던 액체는 모두 샌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악취가 굉장히 심하고 이처럼 주변을 새까맣게 물들였습니다. 아직 유출된 물질이 무엇인지 또 얼마나 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날씨가 추워서 아마도 봉헌하고 있던 폐유 일부가 동파에 의해서 새 나간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자는 자신이 이 탱크의 소유주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갖고 온 게 아니니까 아니죠. 제가 사용하지도 않았고 제가 들여온 것도 아니고. 같은 자리에서 전에 폐기물 처리업을 하던 업체가 지난해 5월쯤 문제가 된 탱크를 가져다 놓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새만금 환경청은 유출된 물질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채취한 시료를 분석하는 한편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37억 원 규모의 농촌 개발 사업에 선정된 마을이 있습니다.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사업 계획을 확정하지 못해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장수군의 한 농촌 마을이 시끄럽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마을 개발 사업에 진척이 없는 이유를 담당 공무원들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자신이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아마 진짜 추진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3년 동안 단 한 삽도 안 찼어요. 이 마을은 지난 2015년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선정됐지만 아직도 사업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원래 계획에 있던 풋살 경기장과 공연장의 세부 계획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주민들이 자부담 1억 원을 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주민들은 형편이 못 된다며 2016년부터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주민들이 원래 계획대로 하자고 했지만 장수군은 사업성을 다시 따져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권역들도 제대로 운영되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과연 여기에 지금 센터랄지 체험객 숙소를 지어서 될 거냐라는 거예요. 사업이 4년째에 들어갔지만 사업비 37억 원 가운데 건물 예산은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좀 원망스러운 것이 이 시골에 있는 회원들은 뭐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좀 바짝 서들어서 했더라면 이와 같은 결과는 그렇게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업에 진척이 없자 마을 한 곳은 사업을 포기했고 지자체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익산시가 침체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3억 원을 들여 야간 조명 시설을 설치했는데요. 하지만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익산역에서 중앙동까지 이어진 구도심 거리입니다. 화려한 네온과 형형색색의 전구가 어우러져 밤거리를 환하게 밝힙니다. 익산시가 침체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달 3억 원을 투입해 야간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빛의 거리 조성 사업은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조명 시설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오는 3월에 철거될 예정입니다. 관광객들이나 익산역을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호응이 좀 좋거든요. 사진도 많이 찍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야간 조명 시설을 놓고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예산 낭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구도심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 설치가 시급한데 석 달 동안 운영되는 일회성 사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것은 비효율적이란 지적입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대란 도시재생 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 구도심의 어떤 낙후된 시설이랄지 낡은 건물들을 리모델링 하는 게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서 더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영등동 등 다른 지역에도 제2의 빛의 거리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예산 낭비 지적에 논란이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한 정유 중간 판매 업체가 일부 주유소들에게 공급가를 차별하고 판매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업체는 주유소가 거래처를 바꾸자 해당 업체를 찾아가 기름 공급을 중단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주유소 사장 A씨는 지난 9월 자신이 인근 주유소보다 리터당 20원 이상 기름을 비싸게 받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임실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B씨 역시 다른 주유소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많이 비쌀 줄 몰랐어요. 10월 달에는 리터당 60원 차이가 나게 60원 비싸게 공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월 달에 마진이 없이 판매를 했습니다. 이런 주유소별 가격 차별은 지난해 2월 중간 판매업체 운영자가 바뀐 뒤 시작됐다는 설명입니다. 중간 판매업체가 판매 목표를 부여하고 기름 구입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목표치 달성을 강요하고 있고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가격차가 심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유소 경영에 상당히 어려운.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상품 구입을 강제할 수 없고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하도록 하는 일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간 판매업체 측은 공급 가격 차이는 구입량에 따른 차이일 뿐 목표치를 세워서 구입을 강제한 적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저희가 이런 제안을 하죠. 이번에 20만 리터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단가를 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드렸지. 하지만 이 업체는 A씨가 다른 중간 판매업체 C와 거래를 하자 C 업체를 찾아가 자금력을 앞세워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며 공급을 중단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누가 이 반말을 얘기했고요. 당연히 내가 카트를 해야요. 나가서 카트 일어나자. 한번 정신 한번 해보려고 저거하고 한번 해보시게요. 그냥. 결국 C 업체는 2달 만에 A씨에 대한 공급을 중단해 A씨는 또 다른 중간 판매 업체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중간 판매 업체의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지방 공무원을 1,300명 넘게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50%가량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지방 공무원 채용 규모를 1,300명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채용 인원 910명에 비해 무려 50%가량 많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직렬별로는 일반직 930여 명과 소방직 390여 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2~3% 수준이던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채용 비율은 5%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새 정부의 공공인력 증원 정책과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가 많이 이루어져서 올해 대규모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취업 한파에 시달리던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모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전북의 청년 실업률은 2015년 5.6%에서 지난해 9.4%로 크게 높아진 상황. 이번 공무원 채용 확대로 역대 최악의 취업 한파가 조금은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 많이 뽑는다고 하면은 합격할 확률도 더 높아지는 거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올해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한편으론 공무원 시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걱정도 나옵니다. 채용 확대가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준비를 하니까 거기에 기회를 삼아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라북도는 자세한 시험 일정과 채용 인원 등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완주군이 올해 장애인 복지 사업에 2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은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유통과 가공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장애인 복지 사업에 2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장애인 생활 안정에 45억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관에 15억 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 11억 원 등을 사용합니다. 임실군이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 유통과 가공 체계를 크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 가공업체에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장목반에 농산물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가 오는 3월 22일까지 남원 시민이 남원 예촌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최고 65%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전통 한옥 체험시설인 남원 예촌은 얼마 전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됐습니다. 남원의 대표적인 전통 한옥 시설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남원 예촌의 전통 한옥 시설의 가치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군이 이달 말까지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주민센터에서 농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합니다. 진안군은 이번 교육이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전북대병원이 채용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정부 채용비리 특별점검반은 특정 지원자에게 부당하게 고득점을 줘 채용시킨 전북대병원과 합격자를 뒤바꿔 채용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 두 개 기관과 함께 채용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적발된 익산문화재단과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남원의료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소방점검을 받은 시설 10곳 가운데 1곳꼴로 안전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해 만 17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1%인 1,095곳의 소방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1,072곳의 시정명령을 내렸고 2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파는 한풀 꺾였지만 무주와 진안 등 북부 내륙에는 오늘도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사이 부안과 고창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에서 시작된 눈은 현재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낮부터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 내일 새벽까지 최대 5cm가량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최고 0도가 예상돼 종일 영하권을 맴돌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한참 밑돌며 추위가 이어지겠고 이후로 차츰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JTB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정읍시 영원면 백양교회에서 50만 원, 부안군 부안읍 서회 2마을 주민들이 36만 원, 순창군 풍산면 상촌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순창군 풍산면 상중마을 주민들이 24만 원, 익산시 삼기면 도마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익산시 인화동 11통 주민들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